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임종석이라는 사람이 이낙연 씨를 배신했네요. 완전히 배신했어요. 두 사람이 만났거든요. 이제 이낙연 입장에서는 임종석이를 끌어와야만이 흥행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광주 출마도 미뤘었잖아요. 그런데 임종석이가 하룻밤 사이에 배신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임종석이가 왜 배신을 했을까, 이낙연 씨를. 아마도 양산의 문 씨하고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이낙연을 배신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양산 문 씨가 전화가 왔을 거 아니에요? 임종석이한테 통화를 했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임종석이는 새로운 미래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민주연합에 합류해가지고 합당을 해서 몸집을 키워야 되느냐, 여기에 고민에 빠져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 씨, 임 씨가 전화 통화해서 김재구 생각입니다만 이재명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도 인정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분위기가 지금 이재명이가 총선에서 패배하는 것으로 언론도 그렇고요, 방송도 그렇고 모든 언론 매체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아주 그냥 상승을 하고 있고, 이재명 당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양산 문 씨나 임종석이는 아하, 올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전당대회에 임종석이가 출마를 해서 당권을 진 다음에 이재명을 쳐내겠다. 자, 요런 생각을 문 씨, 임 씨가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잔류하고 있는 친문파 비명계 의원들이 올 8월을 기다리면서 밀실 작업을 할 거다, 이재명 쳐내기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재명 쳐내기에 아주 그냥 올인할 거다. 왜냐하면 문재인도 이재명 걸 끌었거든요. 이재명이 양산 내려갔을 때 그때 명문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막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 쳐내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 씨나 임종석이는 일단 이재명 비율을 마치고, 그리고 내년 전당대회에서 완전히 깨우락지 만들겠다. 자, 그런 게 아마도 이 두 사람의 생각일 거다. 아니, 그저께까지만 해서도 이낙연한테 좀 시간은 달라, 내가 답을 내리겠다, 그래 놓고서 하루 종일 자더니 오늘 임종석이가 SNS에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 이재명이가 자기를 컷오프 시킨 것도 다 감수하고 그냥 민주당에 잔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하겠습니까? 너무 보이게 저 지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낙연 씨가 화가 엄청 많이 났어요. 배신감 느끼죠, 당연히. 아니,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한 사람들이 이딴 짓거리 하니까 임종석이, 문재인이, 그리고 이낙연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요. 오늘 광주에서 이낙연 공식 출마 선언했어요. 자, 이낙연 오늘 이런 얘기 합니다. 이번에 광주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 한 사람 빼고 현역 의원 모두가 탈락했다. 이것은 이재명의 계략이다. 자, 그러면 광주는 큰 정치인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 시민들 화 나지요.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민주당이 좋은 정치인을 키우지 않고 싹을 자른다면 이제는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키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광주하고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 큰 정치인을 여기서 배출합시다, 이번 총선에서.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광주 시민들, 호남 국민들에게 위로하면서 호소하는 겁니다. 자, 이낙연 씨는 시민 여러분이 저 이낙연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주 전남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전남 그리고 광주, 나를 키워주신 분들에게 나의 경험과 식견과 국내외 인맥을 호남과 국가를 위해서 모두 쏟아 넣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회를 꼭 한번 주십시오. 아주 애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낙연 씨가 임종석, 홍영표, 설훈, 이 사람들은 이제 차례차례 만나면서 민주연합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미래와 합당 형식으로 해서 세를 불리려고 했었는데 임종석이가 배신하는 바람에 이게 깨진 거예요. 임종석이 때문에 완전히 깨진 겁니다. 이제 불씨는 남아있죠. 홍영표, 설훈, 그 외에 이제 몇 명들이 민주연합을 만든 다음에 새로운 미래하고 합당 조치를 밟을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 불씨는 꺼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낙연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일을 먼저 하려고 했다. 그래서 하루를 늦췄는데 그 점을 시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끝났지. 그러면서 자, 이낙연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임종석이한테 전화가 왔습니까? 기자가 물어봐요. 이낙연 씨, 뭐 전화 안 왔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전화 오겠지요.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웃기는 게 임종석이를 2번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현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성동 중구 성동갑 전략 공천이 됐잖아요. 전현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종석을 향해서 내 지역구에, 내 선거구에 당신이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자,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꼭 임종석님을 모시고 싶다. 이거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아니, 임종석이 지역구에 전현희가 이재명 말 듣고 전략 공천이 됐어요. 그런데 임종석이 보고 자기가 출마하니까 선대위원장을 임종석이 당신이 맡아줘. 이게 2번 죽이는 거죠. 철이 없는 건지 생각이 짧은 건지 전현희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전략 공천 해가지고 내세우는 이재명은 더 웃기는 것이고, 그죠? 이번에 성동갑 선거에서 선대위원장으로 수락을 해주시면 꼭 모시고 싶다. 그리고 우리 원팀이 돼가지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약 올립니다. 이거는요, 정치 도의상 정말 참 4차원적인 얘기입니다. 전현희 하는 짓거리가. 가만히 있다가 임종석이가 수용하겠다. 글을 쓰니까 이렇게 또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선수로 나가고 당신은 나의 선대위원장을 해라. 이거를 얘기하는 느닷없는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참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 전 실장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말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미안함 때문에 좀 송구스럽기도 했었다. 그리고 문자도 보내고 임종석이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 아마 많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안 받는 것 같다. 천만에 말씀 만만한 공떡이야 전현희 씨. 전화 당연히 안 받지. 아니 인간이면은 그냥 위로를 해줘야지. 내가 선수로 뛰니까 선대위원장 맡아줘? 이거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종석이를 2번 죽이는 그런 느닷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까지 임종석이를 2번 죽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연락을 해서 만약에 임종석이가 전현희를 만나준다면 오늘 중으로 가능하면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날 도와주실 거라 믿는다. 선대위원장은 분명히 해주실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나 전현희가 이 지역에서 패배를 한다면 대역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지역 주민들이. 당연히 대역 죄인 되는 거지요. 전현희만 되는 겁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다 되지는 거야. 그리고 임종석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지가 이낙연 씨하고 만나서 곧 연락을 드리겠다 해놓고서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배신 때렸잖아요. 전부 다 민주당 패거리들은 배신의 아이콘이 몸에 흐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개판되는 거지. 국민의힘 보십시오. 아주 탄탄대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국민의힘입니다. 이재명 이분 오늘 고민정한테 메시지 보냈어요. 빨리 복귀해라. 최고위원. 자, 임종석이도 수용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빨리 복귀해서 민주당에 남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씨는 정말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정치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이재명 본인이 전부 다 저질러 놓은 대한민국 총선판에 컷오프니 뭐니 뭐 친명개들만 그냥 쭈르륵쭈르륵 말뚝 박아놓으니까 고민정이도 삐졌고 임종석이도 삐졌고 다 삐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빨리 들어와서 최고위원직을 복귀하라는 거예요. 이재명은 올 8월 달에 완전히 깨구락지 되는데, 그러니까 들어와서 있어. 그리고 결집해. 비민주 의원들끼리. 그래가지고 8월 달에 나 깨구락지 만들어. 그거를 뭐 메시지로 주문하듯이 합니다. 참 생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임종석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수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정이도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최고위원직 그냥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속셈은 이 선거 총선을 어떻게든 좀 이겨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지금은 적이든 나든 뭉쳐가지고 총선 끝난 다음에 그때 너희들 다 후려칠 거야.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고, 임종석이는 내가 눌러있다가 전당대회 때 한 방에 보내고 내가 당권 가지고 올 거야. 그때 양산 문씨가 나 도와줄 거거든. 자, 이런 뒷배가 문재인이가 있기 때문에 임종석이는 임종석 나름의 앞날을 기약하면서 올 8월 달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참 민주당 당권, 정권 이걸 잡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그냥 완전히 때리고 때리는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거 미친 짓거리들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당권, 정권을 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니까 이번 총선은 무조건 국민의힘이 승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이재명의 그 아주 포악한 횡포에, 자, 김영주 부의장 국민의힘으로 입당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국민의당으로 입당했어요. 시흥시 전 시장님 국민의당 입당해가지고 조정식하고 한번 붙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인가 세 분 또 나온다고 합니다. 저 국민의힘으로 입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이재명의 횡포에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민주당이 아주 완전 빈 벌집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그 조사한 거 보면은 국민의힘이 46.7% 지지율이, 민주당이 39.1% 무려 7.6포인트나 국민의힘이 그냥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밑으로 쭉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도 저 지랄들 하는 게 참 아이러니 하잖아요. 여기다 또 저기 양산 책장사 하던 문씨가 이낙연 씨를 내치고 임종석 보고 이재명한테 눌러있다가 8월 달에 정권 뺏어와야지 이런 식으로 우물 꾸미고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이딴 짓거리 하면은 국민들이 뽑아줘가지고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운영했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느작없는, 아직도 정치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뒤에서 그늘에서 어둠 속에서 숨어가지고 요래라 저래라 요래라 저래라 이딴 짓거리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게? 자기 밑에서 국무총리 하면서 당대표 하면서 그렇게 밀어줬던 이낙연이를 한 방에 버리는 그런 문재인이나 김종석이는 정치판에 들어와야지요. 졸업해야 됩니다. 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또 여기다가 이재명 참 이 고약한 사람이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이 1대1로 TV 토론하자라고 계속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MBC에서도 한 위원장한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1대1 토론을 원하고 있다. 이거 왔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재명이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동훈 무섭습니다. 같이 붙으면 나 깨그럭지 돼요. 그걸 본인이 오늘 자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자, 우리 윤 대통령님을 소환합니다. 왜 소환했을까요? 자, 이재명 생각은 나는 한동훈급이 아니오. 윤석열급이야. 그리고 한동훈이하고 1대1 토론했다가 전 국민이 다 본 네 앞에서 내가 말을 실수하거나 이러면은 내가 깨우락지 되거든. 그러니까 한동훈이 무서워. 한동훈이 피해서 윤석열을 소환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대통령이 취임하고 제1야당 대표로 취임한 나를 한 차례도 부르지 않았다. 이것도 늦어가면 짓거리지요. 그러면서 저 이재명 하는 말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역사적인 기록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우리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실로 불러가지고 회담을 안 했다는 게 그게 역사적인 기록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 혼자의 생각이지. 바지 내려 이 사람. 그리고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야당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건 큰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께 직격탄을 날리는 이재명의 저 정치적 습성, 저것은요 정말 유치원생도 정말 웃을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저 한동훈 위원장한테 또 한마디 던져요. 썩은 물 공천, 고인물 공천을 항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박 공천을 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자신들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남의 집안 문제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헐뜯는 것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경고까지 합니다. 이거 그 신문 기사에 딱 나오는 순간 그 신문을 본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이재명은 너는 거기까지다. 계양구 천만의 말씀 만만한 콩떡이에요. 오늘 여론조사에서 발표한 거 보십시오. 이재명 45.2, 원희룡 41.6, 이재명하고 원희룡 3포인트 차이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불과 한 달 전에서도요 원희룡하고 이재명은 한 20포인트 차이 났었어요. 그리고 또 주마다 할 때마다 5포인트, 3포인트 딱 가까워집니다. 근데 오늘은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3포인트 차이까지 이제
붙었어요. 그러면 다음 주는 역전된다고 모든 언론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도요, 다음 주면 역전이 아니라 5포인트 차이로 원희룡이가 이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겨? 끝난 거지 뭘 그래. 누구? 이재명이. 자, 이렇게 이재명이가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1대1 토론을 절대 않겠다. 나는 대통령하고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을 소환해가지고 슬그머니 피해갑니다. 도망가요. 원래 도망 잘 가. 저거 사범이잖아. 사기꾼이잖아. 잘 도망가지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아침 출국길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재명 이분이 원래 토론을 잘하는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민주당에서 그렇게 자평을 계속 해왔었는데 피할 이유가 나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왜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대통령을 소환해가지고 헛소리하고 있고 참 웃기는 사람이다. 그지요?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리고 거대 정당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고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당대표들을 불러가지고 TV 토론을 생방송으로 장기간 하는 것이 언론이나 국민이 바라는 일 아니냐. 대부분 언론사로부터 TV 토론을 요청받고 수락을 한다. 그런데 이재명 이분은 아니 이걸 피하고 있다. 그리고 않겠다고 얘기했다 오늘. 자, 거기다가 MBC조차 요청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어디서 뭘 하든 하루 전에만 말해주면 그 시간에 맞춰 달려가겠다. 한동훈 말이에요. 이런데 오늘 이재명 나 안 할겨. 나 한동훈이 무서워. 내가 지면 어떻게 되는겨? 지금 계양구에서도 지금 원희룡이가 지금 바짝바짝 따라오려고 있는데 나 무서워요. 그거를 본인 입으로 전부 다 털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저 사람 왜 피해? 하자는데 아니 국민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TV 토론 하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궁금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방송국도 이걸로 대박나. 근데 이재명이가 한동훈 무서워가지고 안 하겠다잖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냐고. 대패. 안 맞아. 웃겨요. 그죠? 자, 이렇게 느적없는 짓거리 하면서 정치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뭐 난리가 났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홍영표, 설훈 그 외 이제 한 10여 명들이 아마 민주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미래하고 합당 시기는 아마 3월 중순 정도에 할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채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이 새가 엄청 불어난다. 그리고 지금 호남에서 이낙연 씨를 돕겠다고 전직 의원들도 지금 힘을 모으고 있고요. 또 현역 의원들이 이번에 많이 컷오프 됐잖아요. 이분들도 다 내려놓고 이낙연 돕겠다. 이런 바람이 지금 계속 불어닥치고 있어요. 오늘 이제 광주에서 이낙연 씨가 출마하겠다고 이제 공식 발표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똘똘 뭉칠 거다. 자, 그러면 지금 우물쭈물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막 저울질하는 이런 현역 의원들도 아마 이낙연 쪽으로 붙어 온다. 그래서 제가 한 25일 전에 얘기했던 민주당 전직 현직 의원들 한 60여 명이 이낙연 쪽으로 간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렇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 이재명이라는 분은 이번 계양구에서 완전히 깨구락지가 돼가지고 쪽 뻗어버려야 민주당이 평화가 온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평화가 온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님 오늘 또 아주 그냥 지방 순방 가시고 부산에 공약했던 부분도 분명히 2030년에 본격적으로 그 공항 그것을 아마 실체로 옮기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민주당 패거리들이 대통령이 선거운동하고 다닌다 이렇게 또 아주 그냥 개소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거운동이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는데 지방도 못 가요? 대통령실에서 눌러 앉아 있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통령은 이 선거와 무관한 겁니다. 대통령님은 이 나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시는 거지 선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그런 논리를 피는 민주당 작것들. 자,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선거철에 청와대에서 눌러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소환시켜가지고 국민의힘 선거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는 이런 못된 패거리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4월 10일 날 대한민국 총선판이 국민의힘이 많은 의석을 얻어가지고 국회에 입성을 해서 좋은 법, 국민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백년 대계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구였습니다.